네, 다음처럼 5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이산 데이터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연속성 데이터라고 보는 게 나을까요? 제가 조교를 했을 때 이런 질문을 종종 묻곤 했습니다.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저는 이산 데이터, 연속성 데이터 잘 알아요. 이산 데이터는 카운티드 할 수 있는 거니까 180, 181, 182 살 수 있으니까 이산 데이터 아니냐라는 대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. 이산 데이터를 정의할 때 카운티드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연속성 데이터는 이산 데이터랑 다르니까 not counted라고 생각하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. 이산 데이터부터 다시 보면 이산 데이터의 정확한 정의는 이벤트가 있을 때,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, 어떤 상황이 있을 때,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는 데이터, 셀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. 이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을 때, 셀 수 있을 때 나오는 데이터를 이산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. 한 반에 있는 학생 수, 요새는 몇 명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20명, 21명 있다 치면 20.5명 이건 없잖아요. 그리고 제가 요새 보고 있는 데이터가 그 집값 데이터인데 각 집마다 방의 개수, 화장실의 개수, 뭐 거라지의 개수 이렇게 개수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하나, 둘, 셋 소수점이 아니라 셀수 딱딱 떨어지는 정수로 표현돼서 소수점 없이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산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이산 데이터는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도 부르기도 해요. 반면에 이 연속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, 이 not counted라고 생각하는 학생분들이 계신다면, 이 not counted보다는 measured 된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가 생길 여지를 좀 줄일 것 같아요. 이 measured 된 건요, 예를 들어서 이 키나 몸무게처럼 180이라고 데이터를 얻었지만 사실은 메저먼트의 에러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마다 키나 몸무게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재냐, 저 사람이 재냐, 아니면 어떤 기기를 쓰냐에 따라서 이 소수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80이라고 우리가 데이터를 얻었지만 사실은 얘가 180이 아니라 180.00001일 수도 있잖아요. 이럴 경우에는 180과 180.00001 이렇게 경우의 수를 셀 수 없습니다. 그래서 not counted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재서 나온 데이터라고 하면 연속성 데이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중에 좀 더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운동선수의 기록 시간이나 집값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집의 가치가 재어진 거잖아요. 그래서 연속성 데이터라고 보는 게 편해요. 비록 이 데이터가 소수점이 없이 정수로 되어진 경우지만 뭐 180, 179 이렇게 된 거지만 결국에는 그 데이터의 속성은 연속성 데이터라는 거예요. 이렇게 데이터를 얻으면 이렇게 표로 그릴 수도 있고요.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던졌을 때 1부터 6 중에 하나의 수를 얻을 수 있잖아요. 만약에 10번 던진다 치면 뭐 1이 나왔을 때 3번 나오고 2는 한 번 나오고 0은 한 번도 안 나오고 10번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이블로 데이터를 표시를 한 게 빈도표, 프리퀀시 테이블이고 이렇게 있으면 사실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. 어떤 게 더 많이 들어왔는지, 어떤 게 더 많이 나왔는지, 적게 나왔는지. 그래서 그래프가 얘가 글씨가 잘렸네요. 얘가 5고 얘가 6이다 치면 1, 2, 3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.
5, 3, 0. 네.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지는 게 도수 분포, frequency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 더 하고요. 이산 데이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연속성 데이터도 이렇게 빈도표와 도수 분포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반면 연속성 데이터는 이산 데이터와 다르게 그룹을 지어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하자면 179서부터 179.1, 179.4 이렇게 사람들이 키 데이터가 많다고 쳐봐요. 180.4 얘가 이 데이터가 나온 개수를 정하잖아요. 이 개수가 얘 179 한 명 나왔네. 179.1 한 명 나왔네. 179.4 한 명 나왔네. 얘는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만 나오게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데이터마다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얘를 그룹을 집니다. 179cm인 사람들.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 키 레인지가 179부터 180, 180부터 181.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,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.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때 레인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이렇게 프리퀀시 테이블을 그리게 됩니다.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 디스트리뷰션 그리는 거나 뭐 그런 거는 다 똑같아요. 다만 테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만든다는 게 달라요. 이때 이 빈이라고 적은 이유는 얘를 다른 말로도 빈이라고도 합니다. 각각의 빈. 그래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빈 사이즈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여기에 빈 사이즈는 여기는 1, 레인지 사이즈가 1, 여기도 레인지 사이즈가 1 이렇게요.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이 빈 사이즈 크기를 요걸로 맞춰주기도 하고 요걸로 맞춰주기도 하고 되게 다양합니다. 그거는 나중에 실제로 이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. 이제까지 이산 데이터와 연속성 데이터를 봤는데 왜 구분을 해야 될까요? 왜 우리는 데이터를 보자마자 얘는 이산, 얘는 연속성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하는지 이거는 다음 동영상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기서부터가 정말 스탯의 시작인 것 같아요.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구독 버튼 추가해주세요. 그럼 감사합니다.